명상 12번째입니다. 내 육신에 거하는 죄, 그것이 앓고 중독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봅시다. 내 육신에 거하는 죄, 앓고 중독. 이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교훈에서 우리는 금세 우리 내면의 또아리를 들고 있는 괴물인 중독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시는 것이 죄라는 것쯤은 어느 알중독자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중독자도 마음속으로 마셔서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육신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중독의 뿌리가 살아 꿈틀대며 머리를 쳐들면 마시지 않겠다는 평소의 마음과는 달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시고 맙니다. 그래서 마시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죄입니다. 잠자던 그것이 살아서 활동할 때 원함, 즉 선을 행하는 것,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은 있으나 내 원함과는 달리 마시고 만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중독의 강력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즉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술을 마시고 만다는 겁니다.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시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강조하면 그 죄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적확한 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한 죄의 뿌리, 우리 내면에 거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를 이롭게도 하고 해롭게도 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그것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이 우리 의지를 통치할 때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욕망에 내몰리지 않는다. 이성으로부터 사고하는 능력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 두 가지 능력이 합쳐져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가 된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단지 시험만을 느끼는 동물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알코올 중독자를 연구한 결과 알코올 중독자는 무생물에 대한 욕구가 발현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겨도 마셔도 보고 술로 고통도 받아보았지만 알코올 중독 말기까지 악화가 되자 술을 아무리 마셔도 결코 즐겁지 않았습니다. 마시는 목적이 취하기 위해서고 취하면 즐겁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데 즐겁지 않은데 왜 마실까요? 마신 다음날 엄청난 고통이 어김없이 따르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잊고 싶어서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서 사는 것도 싫고 죽는 것도 싫어서 즉 단세포적인 생명체를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을 무생물에 대한 욕망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즐겁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괴롭고 힘겹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괴롭고 아픔이 엄습할 때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을 때 외부의 도움에 기대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일 수도 있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물질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마약이고 각성제일 겁니다. 마약과 각성제가 뇌내에서 주로 쾌감 작용에 미치는 부위는 전두 연합령과 축좌핵 그리고 시상하부와 중뇌입니다. 전두 연합령은 아마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합니다. 좌우로 나누어 좌뇌는 이성, 우뇌는 감정을 담당합니다. 그 종합으로 인간의 정신이 창설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축좌핵은 전두 연합령 바로 뒤에 위치한
좌우 두 쌍의 겨우 2.5mm 정도로 전두 연합령과 뇌의 다른 부위와의 교란 역할을 합니다. 이 교란 역할을 인터베이스라고도 하며 서로 다른 두 가지 체계를 연대하여 작동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시상하부는 특별한 구조와 작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뇌에서 가장 원시적인 부분입니다. 여기는 개체 유지를 위한 식욕, 종족 유지를 위한 성욕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생존을 위한 온갖 본능적 욕구를 관장을 합니다. 중뇌는 시상하부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보행과 자세의 제어, 눈의 동공의 수축을 조정하는 일등을 합니다. 하지만 중뇌가 그 이상으로 중요한 점은 에이테인 신경이라고 부르는 쾌감을 빚어내는 신경세포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이테인 신경은 인간 정신 세계만 존재하며 시상하부, 측자해, 전두 연합령이라는 마약과 각성제가 주로 작용하는 부위와 이어져 있어 이른바 마약 각성제 루트를 구성하는 신경계입니다. 마약과 신경계가 인체, 특히 뇌에 미치는 작용과 깊게 관련된 에이테인 신경은 쾌감신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헤토닉 너브, 쾌락신경 또는 오이홀로게닉 너브, 황홀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신경이 인간에게 쾌감을 가져다주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과 각성제는 에이테인 신경을 통한 쾌감 시스템에 작용하여 일상에서 절대로 느껴볼 수 없는 쾌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 분 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쾌감, 이것은 인간 누구나 희망하는 것입니다. 성의 쾌감이나 음식, 식의 쾌감은 말할 것도 없고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나 고생 끝에 일을 마쳤을 때, 종교적 깨달음을 얻었을 때, 또는 예술적 창조의 일을 끝마쳤을 때 등등 온갖 분야에서 인간은 쾌감을 느낍니다. 쾌감의 원천은 보편적인 것도 있으나 반면에 지극히 개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 정신활동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어떤 쾌감을 느끼고 있을 때 공통적으로 뇌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에이테인 신경입니다. 그리고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각성제 역시 최종적으로 에이테인 신경에 작용하여 쾌감 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에이테인 신경이야말로 인간의 정신활동과 행동력의 원천이며 그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마약이나 알코올과 각성제가 가져다주는 쾌감 현상을 해독하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뇌 속에 있는 마약과 각성제 루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것을 알기 위해 에이테인 신경이 뇌내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에이테인 신경의 출발 지점은 뇌관에 있는 중뇌입니다. 에이테인 신경은 거기서부터 인간 뇌 속에서도 가장 원시적인 욕망의 뇌인 시상하부로 나가며 다른 많은 신경과 굵은 다발인 내측 전뇌 속을 이루고서 통과를 합니다. 시상하부를 통과한 에이테인 신경은 대뇌로 들어가 우선 동물시대부터 존재하면서 희노애락을 비롯되는 동물의 뇌인 대뇌 변형계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공격성을 관장하면서 좋고 싫은 감정을 결정하는 편도체, 기억과 학습과 관련이 있는 해마, 최고의 행동력을 나타내는 전두 연합령과 뇌의 다른 부위와의 교란 역할을 하는 측자액이 있습니다. 측자액은 몰핀과 코카인, 각성제 등이 주요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이테인 신경은 지의 뇌 또는 인간의 뇌라고 불리는 대뇌 피질에 도착을 합니다. 즉 인간의 정신을 비롯되는 전두 연합령, 본능을 통제시하는 전부 대상에 기억, 학습을 종합하는 측두역 가운데서도 마약과 각성제의 작용을 생각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측두역 내측에 있는 뇌와 피질입니다. 뇌와 피질은 인간의 최고 쾌감을 느끼는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이테인 신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극도의 쾌감을 일으키는 도파민입니다. 술을 마시면 이 도파민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이것이 도파민 중독이고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합니다.